특히 큰딸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에 남편이 되실 분 쪽 가족하고 상견례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혼식장에 아버지랑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러던 게 전혀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슬펐고 오 씨는 딸과도 가까운 아버지였고 부인과도 굉장히 금슬이 좋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딸들 앞에서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딸들 없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 딸들 빨리 시집가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살자. 아내에게 다정한 남편이자 두 딸에겐 든든한 아버지였던 오모 씨. 그는 1986년부터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2017년 말에 발전소를 좀 새로 짓는 일에 투입이 돼서 한 1년 정도 넘게 그곳에서 일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2019년 중에 발전소가 완공이 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완전히 돌아올 예정이었던 분이었고 회사에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전형적인 50대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타지 생활 끝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던 오 씨. 하지만 지난 1월 21일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들은 소식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다. 또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작은 딸을 데리고 공항으로 가서 출국 수속을 다 밟았는데요. 출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은 거죠. 남편인 오 씨가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에는 여러 군데 찔린 상처가 있었고 목에 전깃줄이 메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작은 딸이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사실 알게 된 거죠. 가족들 모두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비행기로 2시간, 차로 5시간을 더 달려야 갈 수 있는 한 시골 마을. 오 씨가 발견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오 씨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서 이제 전깃줄에 목이 감겨 있는 상태로 굉장히 많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집안 곳곳이 혈흔으로 굉장히 좀 어지럽혀진 상황이었는데 특히 오 씨를 찌른 걸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흉기 2점이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어머니랑 작은 딸이 도착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 혈흔이 굉장히 낭자한 상태였고 그 혈흔이 낭자한 곳을 현지 경찰 인력이 그냥 흑발로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주택의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두 번째로 피가 묻은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자국이 아버지의 신발이나 이런 걸 대봤을 때 이건 아버지의 발자국일 수가 없는 그런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대요. 사건 당시 열려있던 뒷문과 오 씨의 발 크기와는 다른 발자국들. 범인에 대한 단서가 아닐까 희망을 품었던 가족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브리핑을 듣고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딱히 얘기가 없었다고 해요. 작은 딸이나 어머니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발자국은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뛰다 보면 이렇게 발자국이 좀 작게 찍힐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경찰 관계자나 아니면 경찰학과 교수님들한테 좀 이런저런 의견을 물어봤었는데요. 뭐 뛴다고 해서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작게 찍힐 리가 없고 이게 동일인의 발자국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깃줄에 있는 지문조차도 아직 감식이 안 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못 믿겠거든요. 인도네시아 경찰 측을
이제 여기에서 좀 유족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던 당시가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가까이 된 시점이었는데 당시까지도 인도네시아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언제 사망한지조차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18일에 오 씨의 연락이 끊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경찰 같은 경우에는 20일에도 19일에도 오 씨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 씨가 언제 숨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의 흔적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 상황. 유족들은 한국 정부와 경찰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큰 딸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사촌 아니면 다른 친척들하고 같이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인도네시아 경찰만을 좀 믿고 있기가 힘든데 이거를 좀 한국 경찰이나 정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계속 물었다고 해요. 근데 외교부는 우리가 공조수사를 요청하긴 할 건데 이거는 힘들다 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했고 유족들의 요청이 계속 이어지자 특히 인도네시아 그 대사관 쪽에서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공조수사의 가능 여부를 좀 타진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인터폴 쪽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2월 초에 최종적으로 거절을 당했고 유족들은 정말 답답함을 계속해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요.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저는 한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범인을 꼭 잡아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교부가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다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일단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부검 결과와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께서 현지 경찰청장을 면담을 해서 결국은 수사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요. 그래서 2월 17일 경찰 수사 인력 6명이 인도네시아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단순한 자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조수사까지의 형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의 수사력과 인도네시아 경찰의 수사력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진행이 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족들이 꾸준하게 오 씨의 부검을 한국 쪽에서 좀 해줄 것을 정확한 원인을 좀 찾아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오 씨의 시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운구가 됐고요. 많이 와 닿았던 게 저희 세대의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거든요. 오 씨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낳아서 알콩달콩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딸들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망할지가 와 닿더라고요. 그 슬픔의 깊이가 잘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따님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혼식장에 아버지랑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게 전혀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슬펐고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사를 쓰는 게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적지 않지만 어쨌든 외교부의 움직임이 있고 그 유족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꼭 잡혀서 유족분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